여러분 안녕하세요. 한문교사 김선규입니다. 오늘 또 한문으로 보는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수업 이어나가겠습니다. 오늘의 목차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의 목차입니다. 학습 목표. 오늘은 세 가지 것을 배울 건데요. 첫 번째, 한자의 3요소는 도대체 무엇인지, 그 다음에 한자는 어떻게 찾는지, 그리고 한자에는 여러 가지 음과 뜻이 있다라는 이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공부해 보겠습니다. 한자의 3요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자의 3요소에는 모양, 뜻이 있습니다. 모양, 뜻 알아볼게요. 먼저 한자의 3요소에 대해 알기 전에 이걸 한번 봐봅시다. 여기 보면 사랑, 하트를 표시가 나와 있는데요. 보이시죠? 이렇게 하트라는 문자 모양에는 모양이 있고요. 그것을 우리는 하트라고 읽습니다. 하트. 그렇죠. 우리가 흔히 부르는 것이죠. 근데 그 하트의 의미가 뭐죠? 그렇죠. 사랑이죠. 네. 이것처럼 한자도 요소가 있는데요. 첫 번째, 예를 들면 사람인이란 한자 여러분들 많이 알 텐데요. 이게 사람이 걸어가고 있는 것을 모양해서 쓰는 겁니다. 걸어가는 거. 그래서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인이라는 한자에는 고유 자체의 모양이 있죠? 그리고 사람인이라는 소리가 있네요. 소리. 이거는 인이라고 있습니다. 인. 그 다음에 이 인은 어떤 뜻이죠? 사람이란 뜻이죠. 그래서 한자의 3요소를 보면 한자 자체의 고유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게 모양, 형, 한자 자체 한자를 읽는 소리라 해서 소리, 그 한자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있어서 뜻 해서 모양, 소리, 뜻, 형, 의라고 여러분들한테 한자의 3요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꼭 한자에는 이 세 가지 요소가 반드시 꼭 들어가 있습니다. 한자는 표의 문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한자에는 꼭 한 가지 뜻 이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뜻을 표현하는 문자를 표의 문자라고 하는데요. 한자는 하나하나의 글자가 어떤 음과 상관없이 일정한 뜻을 나타내기 때문에 표의 문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자는 표의 문자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한글 이런 거는 무슨 문자인가요? 네, 한글은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표음 문자입니다. 왜냐하면 한글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음가를 표현하는, 나타내는 문자이기 때문인데요. 이런 글자에는 또 영어도 있죠. 알파벳 A, B, C, D. 한자는 표의 문자, 한글이나 영어는 표음 문자다라고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그러면 이런 한자는 도대체 어떻게 찾는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한자 검색 방법, 한자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한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만 알면 누구나 다 찾을 수 있습니다. 자전으로 찾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요새 학생 여러분들은 자전은 한자 사전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전이 집에 없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게 있다라고 참고만 알고만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전으로 찾을 때는 부자총, 부수, 자음, 총액 이 세 가지만 알아두세요. 또 찾는다. 부수라는 것은 한자에 공통되는 부분들 중에 뜻과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렇게 아래 보시면 매화매자에 오동나무 오자가 보이나요? 이 매화매자에 오동나무 오자 이 부분에 공통된 부분은 나무 목자죠. 이 나무 목자가 부수입니다. 이걸 알면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 목자에 해당되는 것에 가서 매화매에서 제외한 나무 목자를 찾아서 이렇게 찾으면 됩니다. 참고만
자전찾기 1. 부수색인 이용법. 예, 효. 부수색인을 이용해서 자전에서 효를 찾아봅시다. 먼저 효의 부수인 자의 획수를 알아볼까요? 하나, 둘, 셋. 모두 3획입니다. 다음으로 부수색인의 3획 부분에서 자를 찾아봅니다. 자 옆에 적힌 해당 쪽수를 펼칩니다. 효에서 보수를 뺀 부분의 획수인 4획 부분을 펼쳐 효를 찾습니다. 마지막으로 효의 음과 뜻을 확인합니다. 자음으로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한자가 매아 매자라는 사실을 알면 자전에 보면 제일 뒤편에 보면 기역부터 희응까지 한글 자음 순서에 맞춰서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매라는 곳 편에 가서 매를 음으로 하는 한자들이 쭉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매아 매자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음색 자전찾기 2. 자음색인 이용법. 예, 효. 자음색인을 이용해서 자전에서 효를 찾아봅시다. 먼저 자전에서 자음색인 부분을 펼칩니다. 다음으로 자음색인의 효 부분에서 효를 찾습니다. 효 옆에 적힌 해당 쪽수를 펼칩니다. 마지막으로 효를 찾아 음과 뜻을 확인합니다. 총획색인은 부수, 자음색인 두 가지 다 몰랐을 경우에 그 한자가 전체 몇 획인지를 보고 찾는 방법입니다. 자전찾기 3. 총획색인 이용법. 예, 효. 총획색인을 이용해서 자전에서 효를 찾아봅시다. 먼저 효의 총 획수를 알아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모두 출획입니다. 다음으로 자전에서 총획색인 부분을 펼칩니다. 총획색인의 7획을 펼칩니다. 칠획 부분에서 효를 찾아 옆에 적힌 해당 쪽수를 펼칩니다.
마지막으로 효를 찾아 음과 뜻을 확인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릴 방법, 스마트폰으로 찾는 방법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탈 사전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한자 사전을 칩니다. 그러면 이런 화면이 뜹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관련된 뜻을 찾고 싶으면 여기에 뜻을 입력하면 되고요. 여기에 음을 입력해도 이렇게 한자가 쭉 나오네요. 참 쉽죠? 그 다음 뜻도 모르고 음도 모른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세요. 네이버 필기 인식기를 사용하면 되는데요. 네이버 사전 부분에 가면 이렇게 연필 같은 모양이 보이죠? 이걸 누르면 이런 화면이 뜹니다. 이런 화면에서 이 부분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한자를 입력하면은 선생님은 이런 걸 입력했는데요. 이렇게 한자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걸 누르기만 하면은 그 한자가 어떤 한자인지 몇 획인지 이런 게 다 나옵니다. 참 쉽죠? 한자로 그 네이버 필기식기로 한자 검색하는 방법. 네이버 사이트에 들어갑니다. 메뉴 목록 중 사전 메뉴를 찾아 들어갑니다. 여러 가지 사전 중에 한자 사전을 선택합니다. 검색창 오른쪽에 있는 필기 인식기를 클릭하여 나타난 화면에 마우스로 찾는 한자의 모양을 그립니다. 그릴 때마다 오른쪽에 있는 한자들이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대로 그렸다면 내가 찾는 한자는 첫 번째 칸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 한자를 선택한 후 검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시 한번 해당 한자를 클릭하여 뜻과 쓰는 순서를 확인합니다. 여러 가지 다른 뜻도 확인합니다. 어떤 것이든 상황에 맞춰서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한자 찾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보았나요? 한자는 두 가지 방법으로 찾을 수 있다는 거 기억하세요. 그런데 갑자기 이게 떠오르네요. 이게 뭐냐고요, 여러분들? 절대 욕이 아닙니다. 이게 한자인데요. 이걸 또 한번 썰을 한번 풀어보자면, 지금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이 한자를 보고 외국 욕이 좀 떠오르지 않을까 싶은데요. 절대 그런 게 아니라 선생님 학교 다녔을 때 버디라는 그 인터넷 사이트라 그래야 되나, 채팅창이라 그래야 되나, SNS 같은 건데 카톡 전에 이 버디라는 게 굉장히 유행했었는데요. 이런 화면에 보면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치고 들어가면 자기가 설정한 친구들이 쭉 나오고 자기 상태를 표시할 수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접속하면 접속 중, 환영한다, 자기가 자기를 비운다 하면 부재 중, 이걸 표시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내가 어떤 것도 듣기 싫다 하면 수신 거부를 표시를 해놓으면 쪽지도 안 오고 대화도 걸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많은 상태 표시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그때 이제 친구한테 외국 욕을 한번 날리고 싶었는데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찾은 것 중에 쪽지를
치는 창을 키면 한글로 철이라고 입력합니다. 그 다음에 그거를 한자로 변환하는 버튼을 누르면 9번째에 이 한자가 있어요. 이 한자는 볼록할 철이라는 한자인데요. 여러분들 정말 이게 선생님 말이 맞는지 궁금하시다면 선생님이 방금 알려드린 한자를 네이버 사전을 활용해서 찾는 방법을 통해 검색해보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걸 친구들한테 날렸다는, 지금도 이건 없어졌는데 여러분들 한글에서 철 한자를 친 다음에 9번째에 이게 있는지 한번 궁금한 사람은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한자와 한자에는 여러 가지 음과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의 한자라 할지라도 음이 여러 개일 수도 있고 뜻이 여러 개일 수도 있습니다. 와, 대박 신기하죠? 그럼 알아보겠습니다. 한자는 음과 뜻을 여러 가지 가졌는데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 뜻이 여러 개인 한자입니다. 예시로 사람 인자를 들겠습니다. 사람 인에는 네이버 사전을 통이나 아니면 자전을 통해서 검색해 보면 사람이란 뜻이 있고요. 이게 또 타인, 남을 의미하는 한자로 뜻으로 쓰입니다. 그리고 사람이는 인격, 인성, 백성 이런 뜻으로 많이 쓰입니다. 더 많이 있는데 선생님이 생략했습니다. 그리고 이 한자는 누구나 다 알죠? 한일자. 한일에는 한 가지 뜻도 있고 첫 번째 first란 뜻도 있고 모든이란 뜻도 있고 만일이란 뜻도 가지고 있고 우리가 빨리 통일됐으면 좋겠죠? 통일이란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더 많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 중이란 한자도 있네요. 이 한자는 가운데라는 뜻이 있고요. 가운데니까 inside, 안, 속이란 뜻도 가지고 있고 어떤 사이이다. 그리고 뭐뭇이 현재 진행 중이다. 영어로 법 따지면 ing 같은 뜻이 있죠. 그래서 우리 뭐 공사 중 이런 뜻으로 쓰이는데 뭐 이별 중 이런 노래도 있죠. 근데 꼭 그런 애들 이해가 안 돼요. 뭐 팸의 상태 메시지 같은 데 보면 여자친구 남자친구였다가 헤어지면 꼭 이혼 중이라 쓰는데 이혼 중이 말이 되나요? 이혼했으면 끝나는 건데 왜 그게 ing인지 점점점. 그 다음에 가운데 인사이드니까 마음이란 뜻이라고도 쓰이고요. 그 다음에 어떤 것을 관역에 적중시키다. 가운데 맞추니까 적중시키다 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이 가운데 중자는 네이버 사전에서 검색해보면 27개나 뜻이 나옵니다. 정말 많죠. 이렇게 하나의 한자에는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생님, 여러 가지 음을 가진 한자는 없나요? 하나만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성김자, 쇠금자. 김성규 선생님 할 때 성 할 때는 김으로, 오늘이 무슨 요일이죠 할 때는 금요일, 요새 금값이 많이 올랐나요 할 때는 금, 쇠붙이라고 할 때는 쇠. 그래서 한자가 어떤 것으로 쓰이냐, 성김으로 쓰일 때는 김이라 읽고요. 금요일이란 뜻으로 쓰일 때는 이 한자는 금이라고 읽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한자에는 여러 가지 음과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의문이 들죠. 선생님, 왜 여러 가지 음과 뜻을 한자가 지녔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의 한자에 꼭 한 가지 뜻만 있다고 하면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뜻을 가진 것들이 많습니까? 그 많은 것들에 각각 1대1 대응한다면 한자가 1000개, 2000개로도 부족하겠죠? 엄청 많이 있겠죠? 말로 설명 못할 만큼. 그럴 때마다 모든 한자를 만들 수 없으니까 어느 정도 한 가지 한자에 여러 가지 의미를 담아서 통합한 거죠. 그 다음에 그 여러 가지 음과 뜻을 가진 한자 중에 어떤 것일지, 어떤 음과 뜻으로 쓰일지 우리가 한문을 많이 공부하다 보면 충분히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자는 어느 한날 딱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 간략하게 설명했는데 한자는 중국에서 만들어졌고 중국은
많은 시대가 있었죠. 하나라부터 시작해서 은나라, 주나라, 주나라는 춘추 전국시대로 나뉘고 춘추 전국시대를 통일한 게 진나라고 진나라 다음에 나온 게 한나라고 뭐 이렇게 쭉 나오는 중국 많은 나라, 시대에서 어느 시기에 이 한자가 정립이 됐냐면 진시 황제라고 들어봤죠? 진시 황제가 중국을 통일해서 진나라라고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한나라 고조가 한나라라는 걸 세웠는데요. 이 한나라 때 한자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한나라 때 시대별로 지역별로 중국은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잖아요. 많은 시대 나라들이 있었고 이걸 다 모아서 한나라 때 문자를 만들어서 한나라의 문자다라고 해서 한자라고 총 집대성한 겁니다. 완성시켰어요. 그래서 한자라고 불리는데 이렇게 한자는 여러 가지 음과 뜻을 이런 이유 때문에 지녔을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그래도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좀 더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선생님이 이렇게 비유해서 설명해 볼게요. 선생님은 김연아라는 사람을 굉장히 좋아해요. 히히. 김연아는 여러분들 알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국가대표 피겨스케이팅 선수였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실력을 가지고 있어서 피나는 연습을 통해서 그래서 올림픽 국가대표로 선발돼서 금메달까지 거머쥐었던 인물인데 이 김연아 선수는 피겨스케이팅 선수, 빙판이 위해서는 운동 선수이고 근데 김연아 선수는 부모님에게서는 뭐죠? 그렇죠. 사랑스러운 자식, 자녀가 되겠죠? 근데 이 김연아 선수가 30일 아이스크림 가게에 갔는데 30일 아이스크림 가게에 가면 뭐죠? 그렇죠. 손님. 김연아라는 본체, 본질은 변하나요? 안 변하나요? 안 변하죠. 김연아 선수의 육체가 변하진 않죠. 그런데 그때마다 피겨 빙판 위에서는 운동선수, 부모님께 같이 있을 때는 그런 관계 속에서는 자식, 30일 아이스크림 가게에 가면 손님이라고 그때그때마다 명칭이 변하죠. 이것처럼 한자도 한자 고유 자체의 모양은 변하지 않지만 어떤 상황이나 문맥이나 문법에 따라서 A의 뜻도 됐다가 B의 뜻도 됐다가 C의 음도 됐다가 이렇게 바뀝니다. 이렇게 한자는 여러 가지 음과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많은 한자들이 음과 뜻이 있는데 도대체 여기에서 지금 내가 이 한자를 해석해야 되는데 어떤 의미로 쓰이는지는 어떻게 알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때그때 달라요. 한자는 상황과 문맥과 문법에 따라서 그때그때 달리 사용됩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판단해야 되나요? 여러분들이 한자와 한문을 공부하면서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픽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나오면 그 한자를 검색을 하고 많은 뜻 중에서 이 상황에서는 어떤 뜻으로 될지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조합을 해야 한문을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걸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걸 여러분들과 1년 동안, 2년 동안 선생님이 함께 공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총정리입니다. 오늘은 3가지 것을 배웠습니다. 첫 번째, 한자에는 3가지 요소, 한자에 3요소가 있다라고 배웠는데요. 그것은 모양, 뜻이었습니다. 모양, 소리, 뜻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한자 자체에는 고유의 모양이 있고 고유의 소리가 있고 그 한자는 뜻을 지녔다고 했습니다. 꼭 이 하나의 한자에는 이 3가지 세트가 한꺼번에 온다는 걸 명심해 두세요. 그러면 이 한자를 어떻게 찾느냐? 한자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았죠? 한자를 찾는 방법에서는 자전으로 찾는 것과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찾는 방법 2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찾는 방법을 저 추천드린다고 했고 네이버 한자사전을 통해서 찾으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음과 뜻을
지녔다라고 했죠? 하나의 한자로도 여러 가지 음과 뜻을 지녔는데 문맥, 상황, 문법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어떤 한자에 어떤 뜻으로 쓰일지를 선택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한문교사 김선규의 한문으로 보는 세상 수업이었습니다. 끝! 저작권주의 저작권법에 따라 학교 수업을 위한 저작물은 본 사이트에서만 이용 가능하며 이외의 공간에서 저작물을 공유 또는 게시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